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20대 후반, 남편은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는 2년 남짓 됐어요. 아기는 없고요. 내용이 두서없이 엉망진창일 것 같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고민은 남편이 회사 여자 동료랑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부서입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여자 동료랑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괜히 신경 쓰입니다. 질투 같은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신경 쓰이고 혹시나 만에 하나 남편이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안다면 저는 유리 멘탈이라 계속 생각나서 배신감에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걱정이요. 여자 동료는 저하고는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는 어쩌다 눈 마주치면 하고 눈 안 마주치면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이고요. 나이는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장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남편이랑 처음에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을 때 그냥 외모도 평범, 수수하고 동료겠거니 해서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일단 남편과 같은 부서고 항상 부딪히며 일할 테고 저랑 점심을 안 먹을 때는 대부분 그 여자분과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조인해서 먹더라고요. 원래 저는 약간 여장부 같은 스타일에 질투 이런 것에 많이 둔감한 편이라 별 신경 안 쓰고 지내왔는데요. 최근 들어 신경 쓰였던 점이 퇴근 후에 남편이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를 잠깐 집에 들러 회사 앞에 데려왔는데 저 일하는 중에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여직원이랑 다른 직원이랑 강아지 보고 싶다고 했는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여자 직원이 그렇게 애교가 있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인사만 하니까요. 근데 우리 강아지를 만지면서 목소리는 완전 애기 목소리로 안녕? 아이고 귀여워라. 너무 예쁘다. 하는데 그럴 때 남편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넘어갔어요. 최근 들어 회식이 잦아져서 누구랑 먹냐고 하면 항상 그 여자와 함께 있어요. 물론 단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리가 남자 둘, 여자 둘 이런 식이고 그 와중에 다른 남자 1과 여자 1은 약간의 썸관계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대이고요. 최근 들어 이런 자리에 새벽까지 놀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요. 그나마 전에는 상사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라 조금 늦어도 이해했는데 굳이 끼지 않아도 될 솔로들, 나이 어린 동료들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새벽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요. 그래서 그 후로 앞으로 12시 넘기면 화내겠다고 하니 저번에도 그 여자가 낀 술자리에서 놀다가 딱 11시 57분에 귀가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12시 전에 들어왔지?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잠깐 업무 보러 회사 로비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 하는데 남편이랑 그 여자분이랑 단둘이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 시간이었고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땡땡아 하고 손을 흔들어 주긴 했는데 기분은 묘하고 표정 관리는 안 되고 해서 애써 내색 안 하며 응 여기서 뭐해? 했는데 그냥 잠깐 심심하다고 해서 내려왔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랑 뭔가 살짝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그래 나 먼저 올라갈게 했더니 왜 같이 올라가 해서 얼떨결에 셋이 같이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단둘이 있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했고 그 여자분은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 이후로 괜히 더 신경 쓰이네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그 여자도 같이 야근하나? 이런 생각에 예민해지고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저도 찌질한 것 같고 남편한테도 괜히 짜증 부려요.
이럴수록 더 악순환될 걸 알면서요. 아직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제가 괜히 예민한 거겠죠? 그냥 남편을 믿는 게 맞는 거겠죠? 추가. 퇴근하고 글 봤는데 댓글이 많아서 놀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2개여서 두 분의 의견 듣고 추천수 보면서 남편한테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두서없이 쓰다 보니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중 2가지가 있었는데 1가지를 빼먹었네요. 핸드폰 카톡 연락 받냐는 댓글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 핸드폰 비번을 알기에 남편 잘 때 가끔 봤는데 그냥 업무적인 내용 몇 개랑 점심 고 이런 짧은 대화가 다여서 그냥 별 의심을 안 했던 건데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넌지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요즘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다. 친한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시선도 신경 써.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본문에 있던 술자리 몇 번 다녀오고 나서 채팅방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성질나서 자고 있던 남편 깨워서 한번 성급하게 성질내긴 했어요. 이거 뭐냐? 채팅방은 왜 지웠냐고. 당연히 비몽사몽 왜? 왜? 하고 놀라며 깨다가 제 설명을 듣고는 요즘 여보가 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보면 기분 나쁠까봐 지운 거야. 앞으로 안 지울게. 이러는데 괜히 짜증나서 그날 잠도 안 오고 그랬던 적이 있네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이걸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 글 남편 보여주려고요. 많은 의견과 조언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추가 올릴게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둘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글을 보여주었고 글을 천천히 읽어보더니 첫 반응이 여보, 나 진짜 그런 거 아닌데 반응이 너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댓글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가 조선시대에서 오신 것 같은 일부 남자분들 댓글 보더니 이 사람들은 뭐야 하며 웃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써내려갔던 상황들을 짚어가며 얘기해 주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적는 대화체라서 글이 구구절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강아지 보여줬던 것은 그 여자 직원이 우리 집 강아지 종류를 예전부터 키우고 싶어 하던 종이라면서 궁금하다고 해서 보여주었던 것이고 캥기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여보를 왜 내려오라고 그랬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분이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또래가 함께 술자리 가졌던 그 젊은 솔로 동료들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나이가 많고 상사들이라서 그냥 회사 얘기도 하며 별 생각 없이 지냈던 건데 여보가 싫다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혼자 지낸다며 그냥 그렇게 멤버로 지내왔던 건데 그냥 자기 혼자만 빠지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고단수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무슨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기분 나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니다.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오빠는 가정이 있으면 어울리더라도 1차 정도만 가볍게 하고 오면 되는 거고 술을 새벽 늦게까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뻗을 정도로 먹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막말로 새벽까지 술 먹는데 내가 그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싫으면 오해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오빠 몫이지 않냐.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 다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가정 있는 남자가 술자리 끝까지 지키고 하면 속으로는 날 불쌍하게 여길 거다. 왜냐면 오빠랑 나랑은 같은 회사를 다니고 뻔히 다들 아는데 오빠의 행동이 곧 나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랬더니 맞아. 내가 너무 조심하지 못했어. 내가 자기를 너무 배려하지 못했어. 미안해. 조심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은 진짜 본인도 왜 지웠는지 후회된대요.
그냥 자기는 제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보이면 저 신경 쓸까봐 지운 거래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지울 테니 그냥 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산책의 경우는 진짜 다른 직원분들에게 확인해도 된다면서 며칠 후가 제 생일인데 밑에 꽃집이 있어서 꽃 예약하러 내려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집이 예약제예요. 이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이러이러해서 잠깐 밑에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던 것을 그 여직원이 듣고 머리 식힐 겸 같이 갔다 오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같이 내려갔던 것이고 여보는 안 믿겠지만 그때 진짜 처음으로 단둘이 있던 거야 하더라고요. 꽃집에 예약을 하고 나서 나오는 중에 저를 만난 것이고 그렇게 같이 올라간 거라고요. 여기까진 억지로라도 납득을 했고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대화를 했어요. 내가 조금 깨른칙했던 부분은 그 여자 동료는 오빠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전혀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표정도 굳는 것 같고 이러니 갑자기 여기서 남편이 그 여자 편을 들더라고요. 걔 낯가려 라고. 여기 저만 이해 안 되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아니 여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진짜 무슨 그건 진짜 오해야.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니 오빠 나는 낯가림이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 셋이 올라가는 어색한 와중에 먼저 일이 힘드시진 않냐고 인사치레를 했겠어. 그 인사도 네 이런 식으로만 받아쳤잖아. 기억 안 나? 나는 낯가리지 않아서 인사를 한 거야. 나 진짜 방금 그 말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내가 단둘이 있던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신경 쓰였다는 말보다 그 사람이 낯가리는 것을 알아주는 게 먼저인 거야? 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답답해. 내가 진짜 멍청한 것 같아. 걔를 옹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 상처받지 마.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얘기해야 당신이 오해 안 할지 모르겠어. 제 대답은 나 그 상황에 진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그 기분 묘하고 어색한 상황에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고민했던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남편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쌓아둔 게 조금 터져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조금 훌쩍였어요. 남편은 엄청 당황해했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요. 결국 마무리는 저는 잘 지내는 것 좋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 만들지 말고 선 지키면서 지내라. 단둘이 있거나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목격하면 그땐 진짜 문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술을 먹는다 해도 1차만 가볍게 먹고 와라. 이것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약속 등을 받아내었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원하면 걔네들이랑 아예 안 놀 수도 있다고 하며 그냥 멀리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쪽 부서의 남편 또래가 그 멤버들만인 것을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 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 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길게 쓰면 가독성 떨어질까봐 엄청 짧게 추린 글이에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거의 5달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제가 눈팅만 하다가 이 글을 쓰기 위해 가입한 거라 완전 초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눈팅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긴 했는데 실수가 여기저기 많을 수 있어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여자입니다. 아빠와의 갈등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2개만 추려봤어요. 우선 사소하지만 제가 당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8살 때 처음 휴대폰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10년 정도 되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 안심, 위치 전송 때문에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0번 부모님께 제 위치가 전송돼요. 1시간 간격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상 지역을 벗어났다 하면 바로 전화가 와요. 예정 안 된 친구랑 놀러 가거나 야외 수업을 하게 된 날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와요. 지난번에는 친구와 놀다가 집 근처로 왔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서 1시간 정도 집 근처에만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위치 보내진 거 보시고 집 근처 도착하고 1시간 동안 뭘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실 수야 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젠 제가 걱정돼서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봤지만 엄마도 아빠한테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인 될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장 고민이 많은 갈등입니다. 저희 아빠는 가부장과 꼰대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특히나 제가 첫째라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 예의와 인사성을 빼면 시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를 정말 엄하게 키우셨어요. 가부장 모먼트를 말씀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글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빠와의 마찰은 점점 심해졌어요. 고민을 말해도 공감을 전혀 못하시고 한마디 할 때마다 말 끊고 뭐라 하시고 당신이 아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짜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답답한 게 저도 어느 정도 말하다가 그만두던가 하면 되는데 아빠는 옛날부터 저러셨으니까 당연한 거라는 생각과 학교에서 있던 일을 엄마 아빠에게 무조건 말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아빠와 대화하면 기분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가 퇴근하시면 수고하셨다고 궁디 팡팡할 정도로 친했었는데 지금 저는 아빠와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벌써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빠와 크게 싸웠거든요. 그 싸움을 계기로 그동안 싸우던 게 터졌는지 아니면 생각으로만 대화하지 말아야지 하던 게 행동으로 옮겨진 건지. 아무튼 동생의 생일이어서 엄마 아빠가 에어팟을 선물로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고를 사서 새 것인 것처럼 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차로 빡쳤습니다. 근데 뭐 저도 고1 끝나갈 때쯤에 미뤄뒀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에어팟을 받았기 때문에 중1밖에 안 되는 동생이 에어팟을 받는 게 좀 배 아프긴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일 전날에 에어팟을 확인해 봤는데 에어팟 구매할 때 주문하면 문구 박혀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시겠대요. 그 문구가 적혀 있으면 새 제품이 아니라는 게 티나잖아요. 또 그게 영어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를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누구 이름인 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게 적힌 걸. 게다가 중고로 사셨다고 했는데 판매자가 문구 적혀 있다는 거 알려줬는데도 사신 건지 아니면 문구 같은 거 없다고 거짓말치고 판매한 걸 사신 건지 여쭤봤더니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난리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뜻도 모르는 문구 박힌 에어팟을 애한테 생일 선물로 주겠다는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공부하러 나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본인한테 그렇게 화를 내놓고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나가버린 게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 혼내실 때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는 말씀밖에 안 하셔서 이젠 그냥 말씀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테니까 이런 마인드여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여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날 동생 생일 케이크하고 드디어 동생이 에어팟을 받았어요. 근데 받자마자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면서 사실 이게 중고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본인은 처음부터 중고인 거 밝힐 생각이셨다고. 아무튼 엄마는 약간 당황하시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랑 싸울 때 같이 정색하고 언성 높이는 것보다 일부러 표정 관리하고 싱긋싱긋 웃으면서 말투도 아 정말 그랬구나. 나는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색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대답하는 게 엄마 아빠 기분은 나쁘고 제 기분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싸울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도라이 같긴 한데 여태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만큼 착한 첫째 딸로 살아서 요새 이런 식으로라도 반항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무튼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아빠한테도 저렇게 대답했더니 예상한 대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만 몇 번을 반복하는지 너무 웃겨서 진짜 웃음 찾느라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야, 이 새끼가 진짜 막 이러시고 한참을 그렇게 화를 내시다가 가만 안 둬 진짜. 너 진짜 아빠한테 맞을래? 맞을래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물건 집었다 내려놓으시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싸움이 났는데 그때도 진짜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서 별 생각은 안 들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무서워서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짱고 무섭지도 않고 그냥 아빠가 손찌검하면 손찌검해도 괜찮을 듯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계속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어찌저찌 해서 일단락 되었는데 몇 달 전이라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네요. 그날 저는 아빠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선을 긋자 해서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빠도 저도 먼저 사과하는 성격은 아니고 제가 아빠랑 대화를 안 한다고 아쉬울 것도 없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처음 일주일 정도는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너무 편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몇 마디 대화하고 말 안 통해서 또 빡쳤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아빠가 선물이랑 편지를 주셨어요. 혹시나 사과가 담긴 편지일까 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냥 뭐가 문제여서 대화를 안 하는 건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 안 하고 지내려고요. 그게 제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폭력을 쓰지는 않으시는데 조금만 본인 신념에 어긋나거나 본인 의견에 복종하지 않고 토를 달면 바로 버럭하고 막 불타오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명료하게 쓰려고 이것저것 첨삭하다 보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분히 물어봐 주시면 글 추가로 적어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 처음에 동생한테 중고를 새 걸로 속여서 선물한다는 걸 전제하에 문구 적힌 걸 발견하고 너무 흥분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리고 공부하러 가버린 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인 게 밝혀지고 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하셨다고 아빠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해하신 거구나 했는데 또다시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나갔냐고 버럭하시면서 가만 안 둔다고 고함을 치셨어요. 저는 문구 적힌 것뿐만 아니라 동생한테 중고를 새 거라고 속인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대로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선물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의 잘못을 타이르려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웃겼어요. 딸한테 그런 말도 할 수 있구나 해서요. 그리고 장난식으로 대답을 한 거는 아빠가 막말을 하시거나 협박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게 점점 심해지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요. 엄마가 동생 대학 가고 나면 저랑 동생 독립시키고 당신도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으시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게 눈에 보이고
엄마가 저한테 힘들다고,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빠가 미워지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빠가 그렇게 협박하듯이 화내시면 아무 말 않고 순순히 잘 들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지고 있기 싫어서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 2단계일 때 결혼식을 올린 신부입니다. 얼마 전 결혼 관련 카페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분개해 주셔서 웨딩홀의 악행을 더 널리 알리고자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웨딩홀 때문에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저는 시댁이 부여라서 부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 모르는 지역이라서 주말마다 식장 찾아보고 그중 괜찮다고 생각된 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부여에는 결혼식장이 4개밖에 없습니다. 2군데는 엄마들이 결혼했을 법한 보라색의 식장이라 패스했고요. 롯데 리조트는 지방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고 전혀 이쁜 공간이 아니라서 결국 나머지 한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인 땡땡 예식장은 최근에 리모델링이 되어 아마 리조트가 아닌 곳을 생각하신다면 이곳에서 하게 될, 아니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웨딩홀의 만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코로나 2단계여서 뷔페 금지, 50명 이상 모임 금지였습니다. 웨딩홀로부터 뷔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예식장에서 정한 최소 인원 150명에 추가 50명, 최종 200명의 답례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답례품 종류는 와인 한 병 또는 정관장 브랜드가 아닌 홍삼 한 박스였습니다.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홍삼 200개로 해달라고 했으나 자꾸 와인이 더 좋다, 손님들이 다 와인을 좋아한다, 홍삼 물량이 딸린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며 홍삼 200개는 진행이 어렵다고 얘기하길래 홍삼 150개, 와인 50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홍삼 150개, 와인 50개를 적는 걸 받고 부여에서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식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 전이라 홍삼 150개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와인 150개, 홍삼 50개로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홍삼만 200개 하고 싶은데 부탁하셔서 와인 50개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변경 없이 홍삼 150개, 와인 50개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5일 전 확인차 식장으로 연락을 했는데 와인 150개, 홍삼 50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 그렇게 들었다고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요. 저희는 원래 홍삼을 200개를 원했던 사람인데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전혀 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없이 소리치길래 같이 소리쳤더니 신부님이 왜 그렇게 입이 거칠냐고 하면서 참고로 욕 한 번 안 했습니다. 회사라 큰 소리도 안 냈고요. 그럼 자기네 식장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 전화로 얘기한 우리 잘못이다 생각하고 화가 나지만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계약서를 제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던 저희 잘못이 크긴 합니다. 그래도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기네 식장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예식장이 정상인가요? 두 번째, 그곳은 홀이 하나밖에 없는 단일홀 예식장입니다. 코로나 2단계로 50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식장 측은 예식을 1시간 간격으로 잡았습니다. 통상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만 50명밖에 못 들어가게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데 1시간 간격이라뇨. 분명 우리가 예약할 때 아무도 안 찼다고 했고 하루에 한 팀, 정말 너무 밀리는 날에만 2팀 받는다는 웨딩홀이 저희보다 1시간 앞타임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서로 엉켰고 다행히 코로나 걸리신 분은 없었습니다만 손님들이 굉장히 불쾌해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골분들 특성이 결혼식 시작 시간보다 거의 1~2시간 일찍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손님분들이 저희 도착도 전에 미리 오셨는데 예식장 측에서 미리 답례품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이미 계산은 다 끝났고 알았을 때는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포장까지 완성된 상태로 식장 측에서 제공해주는 거 아닌가요? 와인 상자에 들고 갈 수 있는 끈을 하나도 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껴야 한다고 미리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인사하고 있기에도 바쁜 상황에 양가 부모님들이 와인줄을 껴서 손님들께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몰랐는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네요. 네 번째, 힘든 시기에 와주신 손님들께 보는 재미라도 느낄 수 있도록 영상 등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감사 영상, 식전 영상 등등 BGM도 남들이 하는 거 하기 싫어서 바꿨습니다. 미리 예식장에 말했고 예식장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식 시작 전에 신랑이 미리 다 틀어보고 맞춰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식 시작 시간인 1시 반에 사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컴퓨터 앞에 서서 하나하나 다시 틀어보더군요. 한 번도 아닌 두세 번을 모든 노래와 영상을 틀어보고 나서야 식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몰래 준비했던 모든 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리 보이게 됐고 1시 반 예식이 1시 50분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웨딩홀 다른 늙은 여자 담당자는 뒤에 식이 없으니까 늦게 시작해도 늦게 끝나면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다섯 번째, 인당 10만원씩 주고 예식장에서 추천한 도우미 예도를 썼습니다만 도우미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군요. 친정엄마 라이터에 불이 안 켜지고 있었습니다. 두세 번을 눌렀는데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당황했는지 도우미를 쳐다봤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엄마가 계속 눌러도 안 되고 1, 2분이 지나고 나서야 단상에서 새 것을 꺼내서 주더군요. 가만히 있을 거면 돈을 왜 받아가는 건지. 여섯 번째, 그 웨딩홀은 직원이 없습니다. 늙은 사장 1명, 그 사장의 부인인지 동생인지 모를 여자 1명, 딱 둘입니다. 그러니 예식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사장이 노래 및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 음악 틀고 동영상 틀고 등등. 컴퓨터도 못 다루는 늙은 그 사장이 웨딩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동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화면이 작게 나오는 걸 제 친구가 뛰어가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냅 사진을 받아보니까 결혼식 내내 컴퓨터 파란 바탕화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더군요. 웨딩 스냅에 그 사진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식이 끝나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 억누르면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하시냐고, 결혼식 망치셨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모든 손님들이 제 걱정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사장님? 다들 그 결혼식장 그날 처음 열었냐고 하던데요. 화나겠지만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고 다들 위로하던데요. 그따위로 장사하지 마세요. 부여에서 결혼하실 분들은 절대 이곳에서 하지 마세요. 앞전에 글을 올린 카페에서도 저처럼 당한 신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선택지가 없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부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기 밥 최악이에요. 정말 맛없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지들은 맛있다고 자랑하지만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반딧불샷 이쁘게 안 나와요. 거기 사장님이 불을 끄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꺼주지도 않고요. 긴 글 죄송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거지 같은 예식장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요. 속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어차피 식은 끝났고 돈은 지불했고 몇 달이나 지난 지금 왜 올리냐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마음이 훨씬 괜찮아지네요. 더 좋은 곳에서 하지 못하고 시댁 설득 못하고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식 당일 운영 부분에서 나온 실수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댓글을 읽고 있다가 어이없는 게 또 있어서 추가 내용 씁니다. 드레스 및 화장 관리를 위해 헬퍼 동행하잖아요. 저도 스드메 진행한 업체에서 고용한 헬퍼와 함께 갔습니다. 헬퍼는 제가 돈 주고 고용한 분이신데 저희 웨딩 사진 및 앨범들 전시해두고 상자들 정리하는 일을 헬퍼분께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면 식장에서 돈 주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듣고 너무 미안해서 헬퍼분께 조금 더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식장 측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미흡해서 미안했다고 했다면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을까요? 원판 사진이 2달째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더군요. 저 양반이 까먹었나봐 이러고 말더라고요. 지금까지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말 그대로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남편 걱정만 하다 간 시어머니가 계세요. 저는 이걸로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거니 넘어가자는 뉘앙스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자면 친정엄마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일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랑 동생이 교대로 지켰고 마지막 가는 길은 밤새 제가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의 이틀 이상은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황이고 새벽에 돌아가셔서 꼴딱 밤을 샌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대기 중이었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은 남편만 휴가를 써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 마치고 엄마 지키러 간 상황이었고요. 돌아가신 날 새벽에 가족들한테 연락 돌리고 4시간 거리에 있는 친언니가 올라올 때까지 엄마를 지킨 상황입니다.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보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치 짐 싸서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경기도인 저희 집까지 1시간 반 운전하는데도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잠 깨며 겨우 집에 도착해 씻고서 친정으로 출발하는데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저는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요. 평일이지만 막히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이 걸렸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정말 운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친정 갈 때는 제가 거의 운전해서 갑니다. 여튼 도착해서 조문 오신 분들 맞이하고 정신없는 첫날을 보냈어요. 문제는 둘째 날인데 시어머니는 혼자 내려오기 먼 지역이라 남편 고향 친구들이 퇴근하고 내려오는 길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임신 초기라 안정취해야 한다고 안 오고 시누 남편은 그쪽 어르신이 아프신 상황이라 못 내려온다고 어머님이 대표로 오신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이 퇴근하고 와서 그런지 장례식장 도착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어머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인사드리며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 친구들도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도 돌아가며 운전한다고 너무 힘들었겠다.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니 교대 운전한다고 5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와줘서 고맙다. 너무 고생 많았다고 감사 표현도 했고요. 이 상황까지 남편은 없었어요. 밖에서 친구들 기다리다 엇갈린 상태였어요. 아무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내려왔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도 차 타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이랬더니 운전은 누가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했어요 라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혼자 운전할 거리가 아니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며칠 밤을 새고 잠을 못 자서 운전할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여기는 혼자 운전할 거리가 아니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반복했죠. 제가 운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이런 대화 중에 남편이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반찬이 모자란 것 같아서 남편이 가지러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땡땡이 피곤해서 힘들겠다. 저는 정말 벙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땡땡이 피곤해서 힘들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어이없어서 나중에 가실 때 배웅도 건성으로 하고 친언니에게 가버렸어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더니 엄마가 너한테 쌓인 게 있었나 보지 라고 하네요. 그동안 신우도 남편도 저한테 며느리 도리 안 한다고 난리친 적이 여러 번인데 저는 그때마다 도리는 내가 할 만큼 하고 있고 친정보다 더 잘 챙긴다 라고 답했었어요.
돌이 운운하던 신우는 엄마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부의금만 남편한테 보냈었어요. 이게 너희 집이 말하는 돌이냐고 남편한테 따졌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신우도 시어머니의 언행을 듣고 이건 엄마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던데 남편도 엄마가 잘못한 거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가끔 눈치 없이 말하는 것도 있다 라고 편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안 보고 싶다. 지인이 치르는 장례식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는 판국에 며느리 앞에서 아들 걱정만 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거냐. 누가 봐도 내가 제일 힘들고 고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 걱정을 왜 나한테 하고 가신 건지 모르겠다. 난 엄마 장례식 생각하면 어머님 만행밖에 안 떠오르니 마음속에서 잊혀질 때까지 안 뵙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키진 않는 표정이지만 남편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신우가 연락 와서 저녁 먹자는데 저는 안 간다. 누굴 축하해줄 마음도 없고 그게 어머니라면 더욱더 안 가고 싶다 라고 했더니 남편 혼자 다녀오더라고요. 사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아빠 생신이 바로 있었는데 저희 집은 무슨 생일이냐며 내년에 챙겨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 위로하라 하셨는데 시댁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셔도 시어머니 생신은 꼭 축하하고 싶었나 봐요. 이래서 남인가 싶었는데 이어서 바뀌는 시어머니 카톡 사진이 저만 없는 그들만의 축하 사진이네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생일 축하 사진을 올리고 싶으셨나 봐요. 남편은 이런 것도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제가 예민한 거라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시댁 외엔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데 시댁만 엮이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알아요. 시모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걸. 하지만 어른이라면 그 상황에 아들 걱정이 되더라도 그걸 상치르고 있는 며느리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한테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걸로 인연 끊는 제가 이상한가요? 덧붙여 어머님이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용돈을 주셨는데 제가 받기 싫다고 남편한테 돌려드리라 하니 엄마가 주신 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감사 문자 보내라는 남의 편. 문자 안 보냈더니 화내던 남의 편. 진짜 시댁 아니면 너무 잘 맞는 부부인데 시댁 때문에 매번 싸우게 돼요. 몇 달이 지난 지금은 무뎌진 것 같은데 명절 생각하니 또 시댁 스트레스가 다가오네요. 추가, 남편이랑 어떻게 잘 맞냐고 하시는 댓글이 많아서 설명드리자면 진짜 시댁 빼면 저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쓴 거예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시댁 때문에 멀어진 느낌이지만 평소에 집안일이라든지 귀찮은 일들 또는 제 친구나 가족들에겐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게 눈에 보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하면 옆에서 늘 도와주고 믿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시댁 일에만 매우 예민한 건데 사실 이것도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렇게 된 거라 시어머니 생각하는 게 남다른 걸 막 뭐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오래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저도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고분고분 듣고 네네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시댁 일만 아니면 잘 맞는다는 의미예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